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의 하창환입니다. 오늘은 대우조선해양 또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일 날 조선주 특집을 찍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오늘 일단은 조금 차트 분석까지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 삼성중공업도 지속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또 이제 이런 선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주가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카본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토픽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 수주 기대감 확대, LNG선 여섯척 수주, LPG 추가 수주 기대감에 주가 상승하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주요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뭐 차트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거 남겨주시면 제가 어제도 새벽 3시 반까지 영상 촬영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빨리 해드릴 수 있을 만큼은 열심히 해서 제가 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우조선해양 추가적으로 나온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일에 유럽 지역에서 이제 선주 6척이 수주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트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보시면 두 개에 대한 그런 단일 판매에 대한 공급 공시가 나와 있고요. 규모는 2조 원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할 때 뭐 모잠비크나 러시아 쪽에서 이제 발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좀 된 걸로 이제 조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LNG 선 중에서도 이제 쉐빙 조금 더 비싼 이제 1,000억 원 정도 비싼 그런 쉐빙 LNG 선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제가 러시아나 모잠비크 관련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대우조선 해양이 첫 포를 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뭐 삼성중공업도 이제 뭐 10척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뭐 예상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재확산 그리고 이제 2차 팬데믹이 오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일일 확진자가 6만 명을 훌쩍 넘어서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 자릿수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동향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일단은 요번에 이제 6촉에 대한 이런 수주가 나왔고 또 이제 LPG 선에 대해서도 또 있었죠.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 또 LNG 선에 대해서 15척 수주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례로 인해서 추가적인 수주도 좀 기대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 수주로 하반기 수주 기대감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일본 이제 카이운으로부터 이제 이런 수주 두 촉에서 지금 뭐 확정은 한 촉이고 옵션 물량 한 촉에서 총 두 촉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규모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주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뭐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게 사실 뭐 이제 현대중공업이 좀 선점하던 그런 시장입니다. LPG 선박 같은 경우는. 근데, 그에 관련돼서 이제 수주가 좀 나온 점, 그리고 일본이 최근에 이제 조선 쪽에서 좀 공백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좀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한조회랑 이제 이런 대우조선 해양이 좀 차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물량을 좀 확보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LPG 선에서도 기술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LNG 선, LPG 선 관련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본과 태국 등에서는 6만 5천 톤급 선주사들이 이제 설령 노후화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총 24척이기 때문에 이런 수주까지 러시아 그다음 모잠비크 그다음에 이런 설령 노후화에 따른 또 교체 주기들 이런 것들 봤을 때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여기 메울 것이라고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수주 목표 달성액이 약 46% 정도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주에 대한 하반기에 이제 바짝 땡기기 시작을 하면은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이거 달러 기준이에요. 그래서 좀 빠르게 그런 수주를 더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반기 수주 물량 같은 경우 특수선 부분이라서 일반 성과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척 한 척을 하더라도 단가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차트를 바로 보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보면 지금 뭐 월봉상으로는 여전히 조금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주봉상으로도 이제 지금 요 박스권 사이에서 여전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요 라인을 일단은 빠르게 돌파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이 뭐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일단은 요 가격 라인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2,000원 라인이 주봉상으로 좀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조금 더 하방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요 매물대 하단 부근인 21,450원 라인 정도 까지는 내려올 수 있지만 이 부분들을 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점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라인까지는 지켜줘야지 그게 아니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냥 훅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이 별로 없으면 그럼 요 아랫라인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뭐 앞으로의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무너지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은 5주선이나 10주선 같은 경우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그런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20주선 같은 경우도 지금 위에서 이제 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옆으로 기는 그런 차트인데 그런 이평선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라인을 뚫고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은 5주선, 10주선, 20주선이 동시에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요런 라인이 갑자기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이 생겨버리면 이렇게 한번 하방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만약에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또 수주에 대한 가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더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또 조금은 더 뒤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는 그렇게 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라인을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요 차트에서 횡보 구간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매물도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것도 22,000원 부분이죠. 그리고 조금 더 하방으로 본다면 아까 21,800원 라인 요 라인이죠. 요 라인 밑에까지 좀 보는데 뭐 정말 뭐 본다라고 하면은 일봉상으로는 29,000원에도 한번 저점 부근으로 좀 생각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요 라인을 깨고 내려갔을 때 좀 굉장히 크게 떨어졌고 요 라인 돌파하기 시작했을 때 또 주가에 슈팅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보면 좀 최후의 또 저지선 정도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라인을 깨지 않는지를 일단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28,000원까지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방이 요거 했을 때 쭉 밀리긴 하는데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요 라인에서 지켜줄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 21선 부근에서 좀 옆으로 기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갑자기 한번 이제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한 방에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 방에 좀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평선들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또 매물대라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는 좀 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22,000원을 깨지 않고 가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12일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요번에 지수들이 좀 너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2,000원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박스권 매매 여기 22,000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요 위에 26,000원 라인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기적인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라인들을 뚫으려고 지금 거듭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수주 기대감 나오면 이렇게 위로 축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3만원 1차적으로는 이제 3만원 라인까지 갈 거고 그거 뚫고 가면 이제 여기 윗라인 때까지 상승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차트로 좀 선들을 좀 그어보면
35,500원 라인대, 그리고 그쵸, 요 라인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라인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상방 자체는 이제 3만 2, 3천원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충분히 높은 상방이긴 하지만, 중요한 라인은 지금 여기서 옆으로 굉장히 횡보하고 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깨줬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차트가 많이 눌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18,000원대, 그리고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 18,500원 라인대가 열리는데, 그쵸, 여기 보시면 17,500원 라인에서 18,000원 라인대가 요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라인들까지는 사실 조금 열릴 수 있다. 근데 주봉상으로 봤을 땐 조금 더 밑으로 열릴 수도 있는데, 16,500원이 요 하단 부분이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주가가 요 아래 박스권까지 갔을 땐 사실 코로나19 직전에 올라왔었던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 가격대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만약에 이 라인을 강하게 뚱뚱 깨가지고 정말 일봉상으로 최지 저지선인 28,000원 라인까지도 많이 뚫고 내려갔을 때는 요 하방 라인을 좀 열어두셔야 된다. 왜냐면 여기 매물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참 동안 지금 벌써 박스권 라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를 뚫고 내려간다고 했을 땐 단기적으로 투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 다 필요가 없어요.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도 에이씨 이러면서 집어 던져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한번 하방이 쑥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급락들이 다 그런 거에서 버티다가 그 라인을 깼을 때부터 이제 못 버티고 뭐 투매가 나오고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쭉쭉쭉쭉 주가가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밀리게 됐을 때 적어도 이 라인, 다들 요 라인 볼 거 아니에요. 저번에 좀 그래도 횡보하고 그나마 매물 좀 달려있고 한 라인이 요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부분까지 좀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분봉상으로 보게 됐을 때 지금 요 라인이 일단 22,000원 라인 맞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8,000원 라인이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그래서 분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약간 횡보했었던 구간, 그 다음에 19,000원 라인, 그 다음에 17,500원 라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라인까지 쭉쭉쭉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은 여기가 매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 요 라인을 안 깨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깨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하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 돌파한다면 지금 제가 끈 요 상단까지 빠르게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요 라인, 그 다음에 요 라인까지 해서 충분히 단기적으로 주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매물이 별로 없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올라가요. 보시면 요게 좀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가파른 부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60분봉이랑 120분봉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매물에 대한 부분들, 그쵸, 여기 비어 있으니까 여기 요런 부분은 좀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요 라인들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주가가 눌렸기 때문에 요 라인을 뚫고 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라인 뚫을 땐 요런 식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워낙 지금 뭐 연봉상으로도 진짜 뭐 조선주들은 바닥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들, 물론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린 그 조선주에서 실적으로 얘기하시면 사실 좀 답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보셨을 때는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22,000원 라인 지켜주는지, 그 다음 2차적으로 28,000원까지 28,900원까지 지켜주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요 라인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NC소프트처럼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라인들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뚫고 올라가는 거 보시고 박스권 상단까지 이제 해서 단기적으로 일단 반절 정리하시고, 그 다음 라인에서 뚫고 가는 거 지켜보시다가 그 부분에서 뚫고 갔다가 다시 요 라인 눌리게 됐을 때 익절하는 그런 라인으로 이제 박스권 매매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방을 잡을 때는, 증시가 좋을 때는 타이트하게 잡는 게 맞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런 트럼프 대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 2차 팬데믹에 대한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물론 대선 이후에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지만, 연준에서도 워낙 강하게 이제 경고를 해놨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번씩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61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깨면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1900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던데, 사실 그렇게까지 한 번에 빠지기는 정말 그렇게 빠지면은 대부분 좀 곡소리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는 2250포인트까지는 좀 하방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흐름들을 봐야 돼요.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되는지 그렇게 좀 보시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단기적으로 하방이 많이 열려도 2100까지인데, 2100까지만 가도 지금보다 주가들 뭐 한 최소 15배에서 20%씩 더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뭐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요즘에 상승하면서 올라온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닌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또 곡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일단 1차적으로 2325포인트 일단 지켜주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2272포인트예요. 그래서 요 라인들 좀 지켜주시는지,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서 일단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고요. 요 라인까지 떨어질 정도면, 뭐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22,000원 라인을 깨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28,000원 요 라인 주가까지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수의 흐름들도 조금 집중해서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뭐 이제 장중에는 이제 뭐 수sen텍 일단은 매일매일 장중이랑 장 마감 이후에 흐름들 좀 지켜볼 거고요. 조선주들도 제가 좀 다뤄볼 거고, 두산 피어셀도 좀 지켜볼 거고, 네오위즈랑 NC소프트도 제가 좀 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차트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된 부분들 또 장중에서 리딩 좀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좀 대우조선해양 일단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좀 많이 해주셔야,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기분도 좋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물론 지금 저를 믿고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눌러주신 게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저희 채널 정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드리려고 자료 준비도 많이 하고 좀 차트에 대해서도 고민 좀 많이 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그렇게 조금 이제 그런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들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니머니 구독자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